혹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쓰시는 금융 앱이 몇 개 정도 되세요? 당장 저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단연 이 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스죠. 2014년 해성같이 등장한 토스는요, 탄생 8년 만에 월간 사용자 수 1,400만 명을 넘는 국내 최고의 금융앱이 됐어요. 또 토스 증권이나 토스 뱅크도 너무 편리하죠. 그만큼 편리하고 또 빨라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다 보니까 토스가 흑자를 낼 법도 한데, 아직까지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완전 적자투성이에요. 최근 뉴스 보니까 1조 원 투자를 더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상장 시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 넘버스에서는요, 토스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금융앱이 될 수 있었는지, 또 상장 전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승건 대표의 토스 창업사를 보면요, 완전 가시밭길이에요. 이 대표가 토스를 만든 게 2013년이었는데 이미 2년 전부터 이지가지 서비스를 만들어 왔다고 해요. 초음파 기반의 SNS 서비스나 카카오톡 기반의 투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었죠. 꽤 특이한 서비스들이었는데 당시 했던 건 전부 다 망했어요. 이승건 대표가 2억 원 대출받아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종국에 가니까 2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다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이면 당연히 이 정도쯤 되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을 법도 한데, 이승건 대표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야, 나 너희들 줄 돈 없는데 일단 한 번이라도 더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대표 인터뷰를 보면요, 성공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과 집념이 보여요. 이승건 대표가 원래 치과의사 출신이거든요. 이때 창업 못했으면 지방 내려가서 치과 전문의 다시 하다가 돈 벌어서 다시 창업하려고 했대요. 성공을 할지 못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도 없고요. 그것보다 언제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존경하는 인물이 세계적 치킨 프랜차이즈 KFC의 창업가 커넬 할랜드 샌더스인데요. 그가 KFC를 만든 게 68세였다고 해요. 이승건 대표는 이분의 스토리를 보고 나는 30년 정도는 더 실패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당장 성공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실패도 좌절하지 않은 집념, 이런 걸 보면 이승건 대표는요, 영락없는 본투비 창업가처럼 보이죠. 그렇게 2014년 비바 리퍼블리카를 만든 이승건 대표는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중에 IT로 해결할 수 있는 100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 가운데 자동이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간편송금이 출시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수만 명이 홈페이지에 모였다고 하고요. 그때 이승건 대표는 이 서비스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토스가 아닌 다른 앱으로 송금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단 엄청나게 느린 은행 앱을 먼저 깔아야 되고요.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또 옮겨야 되죠. 또 보안카드나 OTP 기기도 있어야 되고요. 일정 액수 넘어가면은 ARS 전화통화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불편함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런 걸 보면 제도권 금융사들은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 토스가 그 빈틈을 잘 치고 들어간 거죠. 토스는 간편송금을 발판 삼아서 성장 지표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2016년 매출 34억 원이었던 게 이듬해 6배나 뛰었고요. 2019년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7,808억 원으로 1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기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197%니까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토스 가입자 수는 2018년 100만 명에서 지난해 2,000만 명으로 20배나 늘어났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도 최근까지 1,400만 명으로 국내 금융앱 중에 최고 수준이죠. 이건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은 매월 토스는 한 번쯤은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지난해 토스는요, 엄청 큰 분기점이 있었어요. 2021년 2월 토스 증권을 출시하면서 증권거래 서비스에 나섰고요. 또 같은 해 10월엔 토스 뱅크를 출범하면서 인터넷은행 시장에도 진출했어요. 우리나라의 핀테크라는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던 2010년대 중반 등장한 토스가 이제는 우리나라 금융을 사로잡는 서비스가 된 거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토스 매출이 단기간 급성장한 건 사실인데 이 기간 누적 적자도 엄청나거든요. 이제 조만간 상장도 준비할 텐데 혹시나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거죠. 토스의 기업 가치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토스를 이끄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주식은요, 우리나라 비상장 증권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서울거래 비상장이란 곳에선 주당 78,000원,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선 주당 76,000원이에요. 현재까지 발행 주식이 1억 6,385만 주니까 단순 곱하기를 하면은 시가총액은 대략 1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죠. 비바 리퍼블리카는요, 지난해 6월 4,60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기업 가치로 8조 2천억 원을 평가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조만간 1조 원을 투자받는다면 기업 가치는 20조 원을 넘을 게 거의 분명하거든요. 아니, 이 회사 지금 계속 적자만 내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게 당연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지난해 비바 리퍼블리카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 7,806억 원에 영업손실 1,796억 원, 순손실 2,160억 원을 기록했어요. 영업손실률이 무려 23%에 달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손실률 지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2019년 손실률이 무려 97.2%나 되던 게 2020년 18.6%로 줄어들었고요. 또 은행과 증권을 출범한 지난해에도 손실률 23% 정도로 억제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제는 비용 발생적 구조에서 나름의 규모의 경제를 조금씩 이뤄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서 이야기했듯 토스는 아직까지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PER, 즉 주가순이익 비율로 분석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로 계산해야 될 텐데요. 토스의 자산 총계를 주식 총수로 나누고 여기에 비상장 거래 주가를 대입한 토스의 PBR은 무려 17.4배가 나와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의 PBR이 0.45배거든요. 토스는 자산가치 대비 무려 17배 이상이나 되는 거니까 그만큼 주가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고평가됐다는 거죠. 다만 이런 분석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PBR은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의 기업 평가 지표인데 핀테크 기업인 토스는 여기에 맞지 않고요. 또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까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경우 PER 지표로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PSR, 즉 주가 매출 비율 관점에서도 한번 분석해보면요. 매출을 주식수로 나눈 주당 매출 가치는 4,764원이고요. 토스의 주가를 이걸로 나누면 16.16배로 계산이 돼요. 페이팔의 PSR이 대략 8.7배 정도니까 토스가 고평가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PSR이 무려 44배나 되고요. 또 카카오뱅크도 24배를 넘으니까 토스보다 훨씬 높죠. 다시 말해 토스는 수익이나 자산 기준으로는 다소 고평가된 게 사실인 것 같지만 매출 기준으로는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전통적 기업가치 분석이 무색하게 무려 2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게 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사용자 경험이죠. 대표 서비스인 간편송금은요, 계좌번호 액수만 넣고 지문인식만 하면 끝. 또 토스증권도요, 예를 들어 매도, 매수 같은 어려운 단어를 팝니다, 삽니다 같은 단어로 바꾸고요. 또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를 올림으로써 젊은 투자자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죠. 토스의 강점인 쉬움이라는 키워드는 기존의 금융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걸로 보여요. 기존 금융사들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는데도 사람들이 토스로 돌아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속 터져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금융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앱을 만들고 지우고 통합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도요, 여전히 속도나 사용성 면에서는 토스의 그것을 따라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 IT 기업으로서 발전한 토스의 태생적 차이 또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코로나19 초반에 토스가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문자를 보낸 거 기억하세요? 이게 당시 재난지원금 대상자임에도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신청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는데 토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반나절 만에 자신들의 플랫폼과 카드사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만든 거죠. 단순히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기존 금융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 토스는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4대 은행이 만든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000만 명 안팎에 그치거든요. 근데 토스는 그 숫자를 거의 50% 가까이 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증권업계에서는 토스의 기업 가치를 실제로 20조 원 넘게 평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경쟁력과 유연한 조직 문화를 떠나서 지금까지 쌓이고 있는 누적 적자는 그 속도를 줄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토스는 보험 중개업인 토스인슈어런스, 그리고 증권인 토스증권, 은행에선 토스뱅크를 운영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금융사들의 금융상품을 대신 팔아주고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토스의 적자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지급수수료인데요. 지난해 매출 가운데 무려 79.9%가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시 말해 금융사들에게 주는 지급 수수료를 줄이거나 혹은 금융상품을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지금의 적자 구조를 당장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토스가 보험이나 은행, 증권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인수하고 또 사업을 펼치는 건 그만큼 많은 사용자들을 자기 플랫폼에 끌어들임으로써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토스가 상장을 한다면 기업 가치가 데카콘에 이를 건 분명히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과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면에서 토스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할 걸로 보여요. 우선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비용 구조를 상장 전까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때 정체기에 접어들기도 했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증가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끌어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토스가 만약 이런 두 가지 미션에서 성공한다면 한국의 페이팔 또는 한국의 알리바바 같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갖는 금융 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업에 강하게 붙들고 있던 4대 금융사들을 뛰어넘어서 기존의 금융 문법을 파괴하는 최고 혁신의 금융사가 탄생할 가능성 또한 열어놔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 넘버스에서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